95페이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교과서 보시면요. 방정식의 활용해서 이제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 내용을 이해해 볼 건데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나 4차 방정식의 실근을 직접 구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통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실근이 몇 개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는 fx에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의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보통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원래 1학년 때 방법인데 시간을 구하기 힘든 경우, 즉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개수만큼은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래서 우리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라고 둔 다음에 미분을 해서 3차함수 그래프 기형을 그리면 되겠죠. 미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1하고 3에서 뿔마 뿔, 즉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즉 이렇게 x 이퀄 1에서 극대값 x 이퀄 3에서 극소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에서 함수값이랑 3에서 함수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에서 함수값은 계산해 보면 2, 3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고요. 이제 x절편, y절편, 이제 y절편을 먼저 구해보면 x값에 0을 넣어보면 그 값이 마이너스 2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x가 0일 때 x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축이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x축, y축 여기가 지금 똑같이 마이너스 2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려보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다? 세 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1번도 바로 여러분 풀어보시고 쌤이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니까 이 각각의 방정식을 왼쪽 좌변을 fx라 두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f와 g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 자세한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따로 다루진 않고요. 간단하게 개형만 쌤이랑 먼저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fx 같은 경우는 3차 함수인데 1에서 미분계수 0임을 알 수 있고 계속 증가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 1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 개수는 1개임을 알 수가 있죠. 4차 함수 옆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4개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4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를 구할 때 그 자체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확인해 주셔도 되지만 좀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미지수가 있어서 가지고 그러면 적당히 좌변 우변을 이항해서 fx는 gx로 새로운 함수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제 2번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나와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왼쪽에 기존 방법대로 하려면 여기를 fx라고 두고 x축과 만나는 점 0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도함수까지 구해서 증감 확인한 건 어렵지 않은데 함수 값을 구할 때 어쨌든 이 k 값이 지금 어쨌든 나와 있지 않는 상황, 즉 우리 k 범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형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k를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를 fx라고 두고 뒤에 있는 거를 gx라고 두면 이 문제가 아까 전까지는 좌변이 fx고 우변이 0이었기 때문에 fx가 0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fx와 y는 gx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바뀌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 풀이대로 가시면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를 둔 다음에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해 주시고 인수분해하면 3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1가 1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뭐로 갔죠? 극 대값을 갖고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그린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fx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 fx 그린 다음에 뭐로 확인해내면 gx, 즉 y는 k, 이 상수함수랑 봐야 되는데 이 상수함수랑 몇 개의 식은 서로 다른 세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그어주면 하나, 두 개, 세 개 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쪽에 딱 그어주면 접하니까 서로 다른 셀 시간을 갖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 2, 여기 극소값이랑 극대값 여기 2, 요 사이에 k 값이 있어야지 서로 다른 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문제 2번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시고 쌤이랑 답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2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k라는데 여기만 하고 k를 분배해서 k를 넘겨줘서 마이너스 k라 두고 여기는 이제 fx를 둔 다음에 fx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 경이 그려지면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상수함수는 y는 마이너스 k입니다. 따라서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즉 극대값이 8이고 극소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 k가 0하고 8 사이에 있을 때는 3개를 가지면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풀면 마이너스 8부터 k가 0까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가 마이너스 8하고 0일 때, 즉 마이너스 k가 8이고 마이너스 k가 0일 때니까 k가 마이너스 8이고 k 0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점이. 그래서 개수가 2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밑으로 내려갔을 때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k가 0보다 클 때는 한 개임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97페이지 부등식 활용입니다. 자, 부등식이 나와 있고 어떤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라, 증명하여라 했을 때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보여라. 이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보이려면 우리가 그 fx의 식을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의 최소값이 있을 텐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나머지 것도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이면 되는데 만약에 fx가 gx가 나와 있고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보이면 gx 넘겨가지고 f-gx를 새로운 hx를 둔 다음에 이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hx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보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구간에서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성립함 보기 위해서 x세제곱을 놔두고 3x제곱 마이너스 4를 왼쪽 좌변으로 이항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이면 되겠다. 즉 어떤 거 보이면 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를 fx라고 두고 이 fx의 무슨 값? 최소값. 근데 이 최소값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구간이 나와 있죠. 어디서 x가 0보다 클 때 이 구간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함을 알 수가 있죠. 이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모든 그 나머지 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fx 그래프 개형 그래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도함수 구해가지고 하는 건 쌤이 어제 할게요. 이 교과서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래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 궁금한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된 부분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침 최소값, 극소값인데 2일 때고 그 함수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따라서 최소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나머지 값들도 다 어때요? 0보다 크죠? 따라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테니까 우리가 원래 보려고 했던 x세제곱이 3x제곱 마이너스 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x보다 클 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3번 문제랑 4번 문제도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쌤이랑 같이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간단하게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 그래프 이렇게 넣은 그래프이고요. 1에서 극소값인데 함수값이 0 접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넘겨가지고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이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증명한 겁니다. 지금 요거 앞에 걸 fx라 두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커났다를 증명하려고 여기를 fx라 두고 그래프를 그려보니 얘는 모든 실수 x에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1에서 함수값이 제로고 극소값이에요. 최소값이죠. 따라서 이게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 부등식이 항상 선입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k보다 커나 같게끔 하려고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을 쌤이 fx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내려오다가 0에서 한번 접하고 미분계수 제로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죠. 마이너스 1로 존재해요. x가 1일 때. 근데 얘가 항상 k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즉 k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기 때문에 k 값은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k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로 그어버리면 여기는 빨간색 부분은 fx가 위에 있지만 이 아래는 k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항상 k가 이 fx보다 아래에 있어야지 이 4차 함수가 k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관점에 따라서. 따라서 이 y는 k는 이 fx의 가장 마지막 값, 최소값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98페이지 탐구융합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3차 함수, 도함수에 이용한 실간의 개수 판별 한번 여기 읽어보시기도 하고요. 쌤이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제 3차,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린 것과 특징 부분 정리해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속도와 가속도 미분법 활용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속도와 가속도 개념은 이 배웠을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미분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 이런 부분인데 교과서에 있는 부분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한정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를 알아보자. 속도는 v라고 쓰기로 했고 가속도는 a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 P가 이 X축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시간 T에 대해서 점 P의 위치 X를 하면 X는 T에 대한 함수이다. 왜냐면 1초일 때 위치, 뭐 3초일 때 위치, 뭐 10초일 때 위치. 그러니까 T가 정해지면 X라는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X는 FT라고 쓸 수가 있다. T에 따라서 X 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X는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이다. 시간이 1초, 2초, 3초, t의 값을 주어질 때마다 그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시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 뭐 3초에서 3 플러스 델타 t초, 그러니까 즉 조금 지났을 때 그 위치의 변화량은 f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인데 여러분 위치의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다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 위치 ft 플러스 델타 t가 나중 위치 그다음에 ft는 그 f 처음 주어진 t니까 처음 위치. 그래서 델타 x는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다. 그랬을 때의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만큼 뭐 하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즉 위치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 델타 t니까 나눠주는 요 값이 바로 평균 속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용어 쓰시면 x는 ft의 평균 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극한값을 보내주면 우리가 속도랑 가속도 개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x equal ft의 t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그때의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점 p의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델타 t가 어디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즉 극한값을 구해주면 바로 그 값이 속도, 즉 순간 속도라 부르고 보통 v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 극한값을 쓰는데 사실은 델타 x, 델타 t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것은 미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dx dt, 즉 f 프라임 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이 크기만 나오는 것을 속력이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속도를 다시 한번 그 시간 t에서 순간 변화를 구해주면, 즉 한 번 더 미분을 해주면 그 속도 t에서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가속도는 알파벳 a로 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치가 있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속도가 구해지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뭘 구해준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요약되어 있죠? 속도와 가속도는 위치가 주어졌을 때 한 번 미분한 것은 속도, 두 번 미분한 것은 가속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쌤이 한번 설명한 것을 이해한 걸로 문제 풀 건데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이제 어떤 관계, 함수의 그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점 P의 운동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속도의 부호로 볼 수가 있죠. 즉, 운동 방향의 증가, 감소인 거는 도함수의 부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란 것은 뭐냐면 도함수가 무슨 수다? 양수다. 그렇게 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니까 위치는 오른쪽으로 가는, 양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속도가 음수다. 도함수가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치가 감소한다. 즉 점피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과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했을 예상합니다. 자, 예제 1번 뒤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즉 x는 ft인데 얘는 3t제곱 마이너스 12t입니다. 자, t1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랬다. 자, 뭐 하면 될까요? 한번 미분해서 1 넣어주면 속도, 거기서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즉 두 번 미분해서 1 넣어주면 가속도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속도는 한 번 미분하면 되니까 6t-12이고요. 자, 가속도 at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것에서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수죠? 그래서 t가 1에서 속도 v1은 1초니까 1 넣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가속도는 그냥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6이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점 P가 운동 방향 바꿀 때의 시각. 자,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외울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쌤이 생각해 볼게요. 얘 보면 일단은 얘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보면 x, t에 따라서 위치 x가 구해지니까요. 얘는 2차 함수거든요. 얘는 3t로 묶어주면 t-4이기 때문에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진 거 알 수 있습니다. 0하고 4. 쌤, 왜 왼쪽 t는 안 그릴까요? 시간이 음수인 건 그리지 않습니다. t는 항상 시간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2초 때 보세요. 얘가 0초부터 2초까지는 뒤로 갑니다. 뒤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 2초일 때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2만 알 수가 있는데 2초가 지나가면 점점 앞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2초일 때가 운동 방향 바꾼 거예요. 즉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수직선은 보면 0이 있고 얘가 지금 x인데 0초부터 몇 초까지? 2초까지는 뒤로 간 거예요. 여기가 2초 동안. 그래서 얘가 위치가 마이너스 12인 거죠. 그 다음에 2초가 지나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쭉 다시 가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초일 때, 2초일 때가 바로 속도를 바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풀려면 2초일 때는 여기 보시면 위치 입장에서는 미분계수 제로, 속도가 순간적으로 뭐입니까? 제로인 거죠. 즉 위치를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꺾으려면 잠깐 그 순간 멈춰야지 뒤로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빵이기 때문에 속도가 0 되는 지점, 지금 이 속도가 0 되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 바꿀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VT가 0일 때, 즉 T가 2초라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속도가 0 되는 점이 항상 그 운동 방향 바꾸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뭐 속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는 미분계수 제로이지만 항상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밑에 문제 1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쌤이 하나 맞춰 볼게요. 자, 풀어봤죠? 자, 문제 1번은 속도 가속도 구하시면 위치가 이것 때문에 미분하면 v는 t제곱 마이너스 4, a는 2t만 알 수 있고요. t에 3을 각각 넣어두면 속도는 얼마나 나오냐면 5고요. 가속도는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 방향 바꾸는 거, 이 상황에서는 보면 속도가 0인 것이랑 같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가 0일 때인데 t가 마이너스 2 플러스인데 시간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2, 즉 2일 때 t가 2일 때 운동 방향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단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t가 2라고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로 쌤이 혹시 2초라고 했다면 2초가 아니라 단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2라고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공을 20m/s로 속도로 수직 위로 던졌을 때 공을 이렇게 쭉 위로 던졌을 때 다시 뚝 떨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는데 그 높이에 대한 식이 t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요. x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임을 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서 속도가 잠깐 못 면할까 제로인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운동 방향 바꾼 거예요. 최고 높이인 것은 올라가다가 내려오기 직전 그때가 가장 제일 높을 때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속도를 구한 다음에 속도가 0일 때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 주시면 v가 나오고요. 20 마이너스 10t가 나오니까 0 되는 값은 t가 몇이죠? 2. 그러니까 2초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일 때 t가 2일 때입니다. 근데 얘는 세크가 나와 있으니까 속도가 2초임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t2를 다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40 마이너스 곱하기 4 해서 계산해 주시면 45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2초 동안 45m 올라갔다. 2초 올라가는데 그럼 떨어지는데도 똑같이 2초 걸리겠죠. 이렇게 똑같이 높이가 똑같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물체가 침에 닿는 속도. 이건 뭘까요? 지금 물체가 침에 닿는 건데 얘가 지금 물체가 우리가 지금 땅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떤 높이가 있는 지점에서 했어요. 지금 얘가 지금 25m 문제 보면 높이에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졌을 때 만약에 땅이었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보이겠지만 얘는 25m 높이에 올라 있으니까 던진 다음에 떨어지고 또 이만큼 25m 더 떨어져야지 여기가 땅인 걸 지면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때에 지면에 닿는 순간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보세요. 일단 물체가 침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높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위치가 빵 되는 점은 t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0이다 계산해 주시면 t 값이 5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쌤이 아까 여기 전에 2초, 2초, 4초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위에 있을 때 다시 나한테 오는 시간이겠지만 지금 얘는 25m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더해줘서 즉 t가 5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5를 알았기 때문에 속도에다가 5를 대입합니다. 그때 속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5를 하면 마이너스 30임을 금방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문제 2번이랑 생활 넓히기 있습니다. 다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의 수평인 표면에서 10m/s로 위로 던졌을 때 높이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최고 높이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최고 높이니까 순간 속도 제로.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속도가 0인 점을 구해주시면 t가 0인 것은 2분의 5초임을 알 수가 있고요. 높이는 2분의 5를 다시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5m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표면에 다시 닿는 순간 속도 물어봤어요. 일단은요, 아까 쌤이 했던 거를 응용하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2분의 5초, 2.5초니까 내려온 데도 2.5초겠죠. 따라서 땅에 도달하는 시간은 5초입니다.
그래서 속도에다가 5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여기 10-4t에다 5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예제 문제처럼 위치가 0, 즉 x 값이 높이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없잖아요. 0이니까 얘가 0 되는 t 값을 구해가지고 똑같이 t가 5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t를 대입하면 그 땅에 떨어졌을 때 순간 속도는 마이너스 10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상관 넓이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등이 3.4m짜리가 있고요. 밤이고요. 이제 거기서 불빛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키가 1.7m, 네, 크죠. 누리라는 학생이 가로등 바로 여기 밑에서 시작해서 쭉 앞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1.5m/s입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속도가 1.5m/s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까지 이동한 거리는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가 지금 1.5였고 시간은 t로 두면 이 거리가 즉 여기 거리는 시간 t로 쓰면 1.5t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누리가 출발한 지 t초 후에 그림자 길이를 xm라고 했을 때 이 그림자 길이 여기 따로 있죠. 그쵸? 이 그림자 길이를 t에 대한 식을 써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세모를 보였을 때 두 개가 숨어 있는데 닮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대 3.4, 1대 2죠. 그러니까 여기도 1대 2여야 되니까 얘랑 사실 길이 같을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몇 t? 5t니까 그림자 x는 1.5t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면 가로등 바로 밑에서 그림자 끝까지 거리는 1.5t, 1.5t니까 몇 t? 3t, 즉 ft는 3t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즉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이기 때문에 ft를 미분한 값이니까 몇일까요? 3임을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101페이지까지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 중단한 마무리하기, 대단한 마무리하기는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